관련해서 사실 또 인천공항에서 네. 강릉까지 이어지는 철도망이 네. 새로 구축이 된다. 또 제2영동고속도로도 생긴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올림픽에도 관심이 있지만 올림픽과 무관하게도 굉장히 관심이 크게 갈 수 네. 있는 대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게 대략 어떻게 되는 건지 기존 노선을 어떻게 활용하고 아예 새 노선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철도 같은 잘해주셨는데 경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덜 된 부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간략하게 그렇고. 뼈대만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우리가 그때 이제 제시할 때 인천서 평창까지 이 1시간대 기차로 68분 정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계산 방법은 뭔가 하면 공항철도 있죠. 기존 새로 노선. 완전히 놓는 게 아니고 예, 공항철도가 있는 거, 있고 예. 거기에 지금 최근에 이제 KTX가 이제 올려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 구간은 이제 좀 보완하고 그 운영 시스템을 그때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양에서 원주까지는 복선 전철이 지금 재작년 말에 중앙선이요. 중앙선 개통이 됐습니다. 복선 그것도 완공이 최고 됐죠. 속도가 180km인데 그것도 좀 조금 밑에 좀 더 보완하면 속도를 더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새로 완전히 건설하는 건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란 말이죠. 네. 그걸 해서 계산하니까 최고 속도만 계산하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래 놓고 지금 이제 개선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분석을 대충 해보니까 강릉까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강릉까지 90분 이내는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인천공항. 90분 이내는 갈 수 있다. 이제 서울선은 뭐 명백하게 60분 기차로는 이제 강릉까지 1시간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 광주 초월에서부터 원주까지 새로 제2영동 고속도로가 민자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곤지암 근처에서 출발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한 15%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올림픽 관계없이 민자로 해가지고 좀 막히는 구간이 그 있으니까 신갈을 안 거치고 가는 거니까 신갈 더 뭐 빠른. 호법 안 거치고 바로 이제 쭉 갑니다. 예. 원주까지. 그것만 가지고 약 30분 가량 단축이 되죠. 이제 그 예산은 저는 여기다 진짜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거기다가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 이제 엄청 가까워지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하나 강릉철도 저기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올림픽 때문에 생으로 올림픽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이 철도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기간 철도망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마치 올림픽 하니까 한 2년 앞당겨서 이제 하는 건데 앞으로 관광 뭐 등등 모든 걸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올림픽 안 해도 될 거를 지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올림픽 비용을 일단 넣고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점상으로 이왕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좀 네, 맞출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러니까 교통망 쪽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스포츠 평론가께는 우리 지금 시설 준비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걱정할 게 없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설 준비뿐만이 아니라 이 대회 개최와 운영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들을 많이 개최를 했고요. 그런 유치, 개최, 운영에 관한 노하우는 뭐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직접 뭐 눈으로 봤고 느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최 운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림픽 이후 활용. 예.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미 뭐 설계되고 완공된 것도 있지만은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것들이 그 올림픽 이후에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경제적인 발목을 잡는 시설물로 남아있지 않게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키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 실내 네. 스케이트장 같은 거는 대회가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활용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봅슬레이, 뭐 루지, 스켈리톤 이런 경기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그걸 1년 12단 이제 운영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적자 시설이 되게 뻔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에서 내놓은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각 경기장별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 컨벤션 센터로도 활용을 하고 민간의 위탁 운영도 하고
이 강릉에 지어놓은 이 제1 아이스하키장 같은 경우에는 해체해가지고 원주에다가 다 짓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근데 이 방안을 보면은 좀 되게 단편적인 방안에 그친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올림픽 후의 시설 활용 방안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일단은 다급하게 각 경기장별로 명분상의 활용을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피겨하고 그 쇼트트랙 경기장 같은 경우에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그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수영장도 짓고 일단 아이디어는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운영할 경우라도 한다 치더라도 적자 운영을 벗어날 수가 있는지 또 이 수요자의 기대와 수준에 맞는 가격과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지 정상적으로 한다면 민간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장 조사와 수요 조사 겨출을 한 다음에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뛰어들겠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시설을 먼저 놓고 수요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적절하게 올림픽 시설들을 갖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까지 고민하신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그 올림픽 자체를 강원도 발전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거기에서 올림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올림픽 기간 내에 뭐 적자가 얼마고 흑자가 얼마 이것이 아니라 올림픽 효과로 인해서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늘어나게 될 수익이 얼마인가, 관광 수익이 얼마인가. 그렇죠. 예. 올림픽 효과는 올림픽 폐막 직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이 개별 경기장 활용보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림픽 이후에 이 강원도를 동북아의 대표적인 이 겨울철 휴양지로 아니면 윈터 스포츠나 윈터 레포츠의 어떤 대표적인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경기장의 활용 방안 등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지 된다. 자, 과거에 그